안녕하세요. 엘춘마당의 양세장입니다. 자, 주말에 또 한일전 두 경기가 열렸죠. 우리 또 토요일과 일요일 1무1패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일요일 경기에서 특히 극적인 또 김주원 선수의 동점 홈런으로 무승부를 만들어내 우리 대표팀 선수들 너무나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건도 좋지 않고 사실은 리그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에게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도 많고 따라가야 될 부분도 많은데 끝까지 또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무승부 만들어낸 거 너무나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또 내년에 WBC에서 1라운드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표팀 경기까지 해서 2025 시즌에 이벤트 경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야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FA 소식이나 외국인 소식이 이어질 텐데, 자, 이번 주 2차 드래프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오늘 그리고 내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소식이 있으면 또 끼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자, 그동안은 우리 팀에서 35인 보호명단을 짜고 이적할 수 있는 선수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과 내일 엘치마당에서는 뽑아볼 만한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 투수, 야수 이렇게 한번 추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드래프트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대 LG 트윈스의 지명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차 드래프트 도입 이후에 LG 트윈스는 총 16명의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김일경, 윤정우, 최동수, 임재철, 이창호, 정혁진, 김태형, 윤영준, 윤수강, 이진석, 장시윤, 신민재, 백청훈, 정근우, 김대유, 이종준까지 이렇게 베테랑이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은 경우도 있고 또 유망주 선수들이 지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테랑 선수들은 최동수 선수, 김일경 선수, 정근우 선수, 선수 생활 마지막에 이제 LG 트윈스에 다시 왔던 임재철 선수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또 유망주들은 이종준 선수를 비롯해서 윤영준 선수도 그때 당시에는 유망주였고 사실 2차 드래프트 최고의 아웃풋은 역시 신민재죠. 이렇게 젊은 선수들을 지명해서 또 한번 우리가 키워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저는 두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뛰고 있는 이종준 선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고 아직까지 또 남아있고 키울 시기가 남아있는데 김대유 선수, 거의 LG 트윈스에 와서 필승조로 활약을 했던 투수 김대유 선수가 또 2차 드래프트로 잘했고 신민재 선수가 역시 최고의 성공 사례죠.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LG 트윈스에 왔고 지금 국가대표로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또 이루수 골든글러브를 타게 생겼습니다. 주전 이루수가 되면서 이렇게 김대유와 신민재 두 대성공 사례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35인 개편전에는 40인일 때도 있었고 이 외의 선수들이 이적하다 보니까 다른 팀을 봐도 성공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로또 한 장 긁어보자는 심정으로 다른 팀에서 잘 못 키웠던 선수를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키우거나 쓰거나 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또 찾으면은 우리가 숨겨진 또 원석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처럼 1, 2라운드는 패스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2라운드는 뽑을 수 있겠지만 1라운드는 좀 패스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일단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2년 전에도 우승을 하고 또 올해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각 라운드 10번째로 3라운드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번째 순서로 마지막 순서로 지명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 축전에 쓸 수 있는 선수들 앞에서 빼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번째까지 좀 좋은 선수가 남아있으면은 1라운드에 지명을 할 텐데 쉽지 않죠. 2년 전에도 그래서 1, 2라운드는 패스를 했고 3라운드에서만 이종준 선수를 뽑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순서고 사실 1라운드 지명 시에는 원소속 구단에 4억 원을 이적료로 줘야 되고요. 2라운드 지명 시에는 3억, 3라운드 지명 시에는 2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 선수를 데려오는 거라서 사실상 현금 트레이드랑 좀 취지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1라운드와 2라운드에 뽑은 선수는 2년 안에 한 시즌에 1라운드에 뽑은 선수는 50일 이상 등록을 해야 되고요. 1군에
2라운드 뽑은 선수는 한 시즌 30일 이상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이 의무 등록을 채워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선수가 2년 후에 다시 원소속팀으로 복귀를 하거나 이 무소속 신분으로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라운드에 뽑아서 무리하게 이 선수의 50일을 채우는 것보다는 2라운드 이후의 지명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시 전력감이 아니라면 1라운드 지명은 사실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뭐 근데 뚫고도 1군에서 백업으로 쓸 수 있다. 혹은 1군에서 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뽑는 게 맞는데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번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라운드에서 이종준 선수를 지난 드래프트 때 한 명만 뽑았는데 3라운드는 의무 등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많으면 2명, 적으면 1명, 뭐 올 패스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2라운드 등록 기간은 2년 안으로 한 시즌 30일이라서 저는 뭐 확대 엔트리 때 뭐 조금 한 15일 정도 등록을 하고, 올스타 브레이크 때 중간에 또 경기가 없으니까 그때 또 한 2주 정도 등록하면은 30일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수 기준으로는 충분히 충족 가능해서 오늘 이제 투수를 볼 건데, 투수가 더 지명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수진을 보면은 아직 전력이 100%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방출자도 있고 또 인원을 좀 추리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트레이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진을 예측해 보면은 일단 합류가 확정적인 아시아 쿼터 웰스 선수가 있고요. 이민호 선수와 김윤식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임시 선발, 뭐 롱릴리프 이 자원은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유형은 뭐 1군에서 탑팀에서는 잘 안 쓰지만 1군에서 뭔가 보여준 게 있지만 지금은 조금 전력에서 멀어진 개투들, 특히나 KT에서 당시에 조금 김대우 선수가 전력 외 취급을 받았는데 LG 와서 고쳐서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전력 분석이나 스카우트, 코칭 스텝에 지도가 들어갔을 때 고칠 수 있는 자원들, 혹은 이종준 선수처럼 숨은 유망주, 시간을 두고 키울 수 있는 2명의 유형의 선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 4명 정도를 추려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NC 다이노스의 강태경 선수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생이고요. NC 다이노스 소속 오른손 투수입니다. 피지컬이 뭐 키가 190에 95kg이면 뭐 상당히 좋다. 피지컬이 좀 우월하고 강인권 국가대표팀 코치 아들입니다. 2024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이후에 올 시즌에 퓨처스 폴리그에서 3경기 12이닝 11탈삼진 무실점을 했거든요. 사실 이종준 선수도 이 2년 전에 가을 교육리그에서 잘 던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퓨처스 전력 분석, 퓨처스 스카우트, 그리고 김재현 당시 육성 총괄이 결국에는 이 선수를 찾아내면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혔는데, 강태경 선수도 이게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폴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가 투수진을 새롭게 좀 재편하는 과정에서 사실 35인 보호 명단 밖으로 투수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강태경 선수가 그래도 피지컬도 좋고 다시 우리가 조금 다듬었을 때, 워낙 이 선수가 제구나 변화구는 뭐 선발 경험도 있고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속만 조금 오른다면, 근데 우리 이제 증속 자신이 있잖아요. 입단 후에 구속이 오르지 않던 김진수의 구속도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태경 선수가 피지컬을 살리는 또 피칭을 한다면 충분히 LG 트윈스에 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태경 선수를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롯데의 김창훈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21시즌 2차 3라운드고 2001년생이거든요. 오른손 투수인데 피지컬이 상당히 좋습니다. 키도 180대 후반이고 몸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있는 공을 던지는 파워피처 유형의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40km대 중후반에 또 빠른 볼이 있고 슬라이더도 제가 알기로는 130대 후반, 140대 초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올해 이제 다시 롯데로 돌아왔는데 35인의 롯데가 대부분의 선수들이 묶이긴 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뭐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거나 또 모의지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했을 때 이 선수는 계속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좀 검색을 해보고 던지는 걸 좀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준 선수의 사례랑 좀 비슷하지 않나. 어쩔 수 없이 풀리는데 풀린다면 한번 긁어볼 만한.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는 키울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드래프트는 또 보호 명단이 좀 늘어났잖아요.
1년 차에서 3년 차 선수 모든 선수 묶이는 거 추가로 4년 차 중에서 군보류 선수가 또 묶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령대의 선수들 풀리는 거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LG 트윈스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을 것으로 풀리게 된다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좀 익숙한 선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대유 선수인데요. 사실 기아에는 임기영 선수도 풀리는데 사실 임기영 선수가 FA 계약을 지금 맺고 있지만 그래도 연봉이 그렇게 FA 선수치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한 사이드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우영 선수도 살아나야 되고 우광원 선수도 조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울 선수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또 상무에 있는 정지현 선수도 있기 때문에 더 사이드암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독특한 유형의 그리고 또 우리가 LG 있을 때 가장 잘했던 선수가 바로 김대효 선수잖아요. 다시 오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동원 선수의 보상 선수로 LG에 있다가 기아로 갔는데 기아 이적 후에 3시즌 동안 평균 자책점 7.14로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LG 트윈스에 있었을 때 통산 126경기에서 92와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2.62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팀에서는 염경엽 감독이 원포인트 릴리프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LG 시절에 좋았을 때의 김대유는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턴에서 우리가 김대유를 어쨌든 가장 잘 써봤으니까 뭐 기아에서 안 좋았던 거는 좀 잊어버리고 다시 뭐 밸런스라든지 또 잘 던졌을 때 자료가 가장 많을 거예요. 우리 팀에는. 그래서 비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김대유 선수가 35인 밖으로 풀린다면은 한 번 또 데려올 수 있는 좌투수는 계속 모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김대유 선수 한번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추천할 선수는 이 선수가 풀릴까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이지명이나 또 다른 전문가분들의 예상을 봤을 때 이민우 선수는 풀릴 것이다 해서 이민우 선수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기아에 있다가 하나로 트레이드를 통해 팀을 옮겼는데 기아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1차 지명이니까 좀 받았는데 기대만큼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에서는 전문 중간 게트로 가서 2024 시즌에 64경기 55이닝 10홀드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2025 시즌에는 1군에서 한 경기도 던지지 못했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김경문 감독이 2024 시즌 도중에 부임을 했잖아요. 부임하고 나서 이민우 선수가 잘 던지다가 피칭 내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봤을 때 조금 1군에서 평균 자책점이 높아졌고 아무리 1군 때 3점대지만 나 있을 땐 못 던졌어 하고 2025 시즌은 잘 안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에서는 35인 밖으로 좀 튕겨나가지만 저는 제외가 된다면 이 선수도 인기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점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변화구 컨트롤이라 생각을 해요. 변화구가 커브, 슬라이더, 선발 있을 때도 좀 나쁘지 않았는데 게투로 가니까 확실히 직구에다가 이 위닝샷을 섞으니까 좀 좋은 것 같고요. ABS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이민우 선수의 커브는 상당히 구종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4 시즌에 잘 던지는 건데 요런 선수 조금만 잘 다듬으면 또 우리가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민우 선수 한번 비슷한 유형으로 뭐 이제 사실 하나에서 풀릴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은데 이민우 선수가 앞에 나간다면은 하나의 투수들을 좀 유심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틀 후에 열린 2차 드래프트 예상 지명 후보군에 있는 투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엘침마당에서는 또 야수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야수들 또 리스트업 하고 있거든요.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진짜 이 선수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좀 있다 정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